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버추얼 아이돌, 바위, 대결인데요. 먼저 바위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달 MBC 네트워크 특선을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5개의 다이아몬드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작품은 울산 반구대 계곡 바위에 새겨진 문양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한반도 선사 인류가 남긴 걸작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을 탐사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울산 태화강의 지류 대곡천. 암각화가 그려진 곳은 계곡물이 굽이 도는 냇가, 가로 9.5, 세로 2.7m의 사실적인 동물의 모습과 추상적인 문양을 빼곡하게 새긴 거대한 벽화였습니다. 맨 처음 신석기 시대에는 사실적인 동물을 그렸습니다. 이어 청동기 시대에는 추상적인 문양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 시대에는 한자를 새겼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이 청동기 시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추상적인 문양입니다. 다이아몬드, 즉 마름모 문양과 동심원, 물결 문양. 청동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 문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려면 비교 연구가 필요합니다. 1986년 치리비케테 국립공원에서 약 13km에 이르는 거대한 암체와 바위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린도사 바위 곳곳에는 다이아몬드, 즉 마름모 문양을 그려놓았습니다. Simboliza con el zigzag, con una línea zigzag, que al mismo tiempo es también una representación que está asociada al agua, la madre del agua, pero al mismo tiempo es la madre de los peces del agua. O la serpiente en forma ya curvilínea, en forma de zigzag, es una forma. 동심원 문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 뉴멕시코주 보카네그로 계곡.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바위 곳곳에 동심원을 새겼습니다. Those are said to be water symbols. They represent a nearby water source for the people in the area. The river, the Rio Grande River, is only about a mile to the east of us. Landscape, it would be very important to know where water is for a human, as it is a basic need for human survival. 연해주 아무르강에 혹한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선사인들에게 자연 환경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강변의 바위에는 선사인들이 새긴 암각화가 있습니다.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этом изображении лося – это его внутреннее заполнение. Мы видим опять спираль, все. Мы видим изображение ребер, видим здесь спирали, что это показаны внутренности, так сказать, лося. И это для них огромный мир был, который двигалось все по спирали. Двигались звезды, двигалось солнце, луна двигалась, заходила, солнце заходило, луна всходила, и все это по кругу. 태양이다, 물이다, 하늘이다, 우주다. 선사시대 동심원에 대한 현대인들의 해석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생명을 부유하는 근원적인 힘을 상징하는 문양 동심원이었습니다. The core message was actually the activities, their lives. So the way they live, they want to tell the world. I think that's the joys of a rock art set like this is you get the view of a past culture that is no longer with us. You get to view through somebody else's shoes. And that's really meaningful and powerful. 울산 MBC에서 제작된 해당 다큐멘터리 4년간 8개국의 탐사를 통해서 그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울산 암각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암석에 새겨진 그림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연구하고 잘 보존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을 초월한 암각화와 수만 년을 통한 인류 발전 과정, 경외감을 느끼게 되네요. 인류사적 지성을 담은 다큐 제작 감사드립니다. 감동과 여운이 남는 명작입니다. 이처럼 암각화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을 감동스럽게 본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메시지를 탐구한 해당 작품 통해서 위원들도 다양한 감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지역의 문화유산에서 출발한 질문이 세계 곳곳을 돌아서 의미 있는 답변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감탄하면서 봤던 부분은 이 여러 국적의 연구자들이 고고학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세상이 좀 더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역의 그 유적이었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서사시대의 다른 유적들, 다른 문화권의 유적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권의 학자들이 교류하고 다른 문화권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가치를 그 말에서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지역 MBC에서 사실 약간 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약간 비인기 장르인데 끊임없이 시도하고 정말 어떤 야심을 가지고서 만들어낸다는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세계 곳곳에 암각화를 방문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제작진의 열정도 보이고 또 그 지역의 모습을 보는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는 오히려 얘기가 뭔가 응집되기보다는 계속 좀 퍼져나가는 느낌? 1부에서의 좀 멧돼지 사냥 장면이라거나 2부에서의 그 수렵 부족의 사냥 장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서사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연출했더라면 움직임력 있는 다큐멘터리가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스토리텔링이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 결국에는 어떤 암호 자체, 그거 자체를 뭐 푼다 이 의미보다는 각국의 문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그런 여정 자체가 어떤 하나의 동심원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좀 아름다운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감각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메시지도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고요. 학문적인 가치도 있고 또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좋은 메시지가 담긴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결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2월 13일 방송된 스포츠 매거진, 매거진톡 코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를 만나는데요. 올해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2연속 우승을 거둔 소감을 말하는가 하면 제작진과 3대1 대결을 펼치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21대 15로 태국의 부산을 누르고 8강에 진출한 안세영입니다. 2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첫 시합 말레이시아 오픈 때 되게 몸이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좀 힘들어가지고 뒤에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좀 오늘 좋은 성적이 나서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루키 시절에 저희 스포츠 매거진에 출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하세요? 배드민턴 대결도 해보고. 아, 그 파리채로. 그렇죠.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3년 전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3대1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대1이요? 가능하시겠어요? 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야 돼요? 네. 우씨. 우씨. 때려. 우리 안세영 선수 하면은 사실은 또 개성만점 세레머니랄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가서. 잠깐 너무 창피한데요. 아, 이 세레머니 한번 해야겠다 생각한 거 있어요? 여기 따라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리고 젊다 보니까 다음이 있는 선수잖아요. 너무 좌절하지 않고 게임 자체를 즐기고 행복한 배드민턴을 하고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2019년 루키스톡 코너에서 셔틀콕 천재 소녀로 소개된 적이 있었죠. 어엿한 국가대표로 거듭난 안세영 선수를 다시 만나서 감회가 새로웠던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안세영 선수에 대해 알 수 있어 좋네요. 트레이드 마크인 헤어밴드를 올림픽 시상대에서도 보여주시길. 안세영 하면 세러머니지. 3월 오픈도 승리해서 세러머니 보여주길 기대할게요. 안 선수 응원합니다. 올해 좋은 실력을 유지해서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길 바라요.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스포츠 팬들의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매거진 톡의 인터뷰가 안세영 선수의 다양한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게 마치 배드민턴 랠리처럼 이제 빠르고 경쾌하게 진행되는 리듬이 재밌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나운서와 안 선수의 티키타카 하듯이 환상의 호흡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인터뷰였고요. 도장 깨기라고 표현을 한 어떤 승리의 연승의 이력들 이런 것들을 읊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겼을 때 특히 기분이 좋았던 선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설날 때 우승할 수 있게 해준 그 야마가치 선수의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설날에 이겼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거를 알리면서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인터뷰 센스도 있고 캐릭터가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에서 인터뷰 대상의 캐릭터의 매력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는 좋은 기능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인상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저 역시도 안세영 선수 자체의 매력에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재밌었던 부분은 전 방수현 선수의 응원 메시지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또 보통 그런 대선배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가 되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 선수로서 또 새로운 과제를 발견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바꿔야 게 또 생각났구나 이 생각. 그 모습에서 어린 나이지만 정말 선수로서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감탄했고요. 마지막에 집 근처에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그 자동차 광고 찍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잘해서 너 하나 찍는다. 매거진 톡을 통해서 이 선수를 발견하고 또 반하게 됐고 신드롬을 일으킬 만한 배드민턴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유망주가 성과를 거두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정말 유망주가 어떤 세계적인 선수로 자라날 수 있는 건데 스포츠 매거진에서 이날 어떤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 안세영 선수가 제작진과 파리채로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제작진과 이렇게 1대3으로 경기를 한다거나 그동안 이제 안세영 선수를 응원했던 멘토들의 영상 편지를 삽입함으로써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짧은 시간이 있지만 선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으려고 하는 이 스포츠 매거진 제작진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돋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유망주의 성장 서사를 담아내는 스포츠 매거진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네, 지난달 18일 방송된 쇼 음악 중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버추얼 아이돌 메이브의 무대가 전파를 탔는데요. 20위에 오른 타이틀곡 판도라를 통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잃어버린 faith, we have to go back. 흐릿해진 feeling 속에 유일한 열쇠. 맞닿아있는 두 세계 with need love. 더 세게 잡고 a string of a hoe. So let us sing, say my name, 외쳐 let me hear that thing. 들려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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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I'll set you free. 이제 시작됐어, keep it going. Every image now we 가상 아이돌 그룹 메이브는 지난달 28일 음중에서 데뷔 무대를 선보였죠. 해당 클립은 유튜브 조회수 280만 회를 훌쩍 넘기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출연인 만큼 시청자들 호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할 때 윙크도 하고 엔딩 요정까지 하네. 더 발전해서 나오니까 신기하다. 와, 저번보다 자연스러워졌다. 그림자 디테일이랑 옷주름 표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음악 중심이라 다른 걸그룹 컴백 무대인가 했음. 이런 신선한 시도 칭찬해. 데뷔 무대보다 자연스러워진 그래픽에 대한 호평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쇼 음악 중심의 시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1998년에 한국 최초의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을 저희 그 고등학교 때 봤었던 입장에서 나이는 20살, 178cm의 키에 68kg의 준수한 용모. 록 발라드 10곡이 담긴 음반을 내고 이달 안에 가수로 데뷔하는 가상인물 아담의 신상 명세입니다. 기술적 격세지감을 좀 느끼면서 봤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픽이라든가 정말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같은 것들, 카메라 워킹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곡의 완성도도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요. 다만 결국에는 어떤 팀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사가 됐든 아니면 뭐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우승하는 성장 서사라든가 기획 자체를 넘어서는 스토리텔링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기술적인 그 충격만 받았는데 어떻게 서사적으로 좀 보완돼서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 반, 약간 우려 반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사실 이 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 아이돌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좀 안무라든지 노래 같은 경우에는 좀 완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판도라라는 곡의 가사가 그 버추얼 아이돌로서의 정체성과 또 세계관과 되게 좀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미지를 빌려와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알고 싶어하는 어떤 상징들을 제시하는 이런 시도들을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아이돌 가수의 핵심이 이런 노래와 안무 그리고 세계관인 만큼 앞으로 이런 음악적인 완성도에 따라서 신인 아이돌 메이브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방의 핵심은 이제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그 현장감에 있는데 이날 방송에서도 배경에 팬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응원봉을 흔드는 박자와 메이브의 음악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합성이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현장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이런 가상현실을 수용을 하려면 다양한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날 방송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날 보여준 무대의 경우에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발차기를 하는 안무를 보여줘요. 가상현실을 인식할 때 그 인식 자체가 다시 현실에 와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버추얼 휴먼의 퍼포먼스를 이 음중에서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성을 살린 무대 연출과 가이드라인 등 고민해야 할 지점은 많지만 기술적인 진보와 음중의 새로운 시도는 인상적이다라는 의견들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쇼 음악 중심에서 색다른 무대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